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치카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날일 텐데, 자, 치카추님께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치카추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좀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제가 네네. 이야기를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 일단 간략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우리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큰이모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보살이모, 그다음에 이거는 제 실화는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제 절친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어떤 집 이야기에 대해서 4가지를 들고 왔어요. 일단 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귀신을 이렇게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저도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뭐 보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시달렸는데, 그 아까 또 초반에 우리 돌비님께서 오늘 라이브로 말씀하셨을 때 누가 댓글에다가 가위 눌렸는데 욕했더니 풀려났어요. 사라졌다. 뭐 이겨냈어요. 네, 제가 욕을 하고 이겨낸 사람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국룰이다, 진짜. 네, 이거 진짜 국룰이에요. 이겨내지 않으면 얘네는 계속 와서 괴롭혀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시달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막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약간 하얗고 막 까맣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커서 이제 이겨내고 나서는 좀 감이 좋은 편이에요. 시들문 많이 들어보면은 저 같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감이 되게 좋아서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어떤 공간에 가면은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서 뭐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일단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이 순서를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제보를 할 때 할아버지 얘기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겪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살이모네 집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보살이모? 예. 네. 제가 30대니까 제가 한 7살, 6살? 이때는 아무래도 불교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독교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집안이 불교였고 그리고 또 이따가 나올 저희 큰이모 이야기를 드릴 건데 큰이모가 기가 엄청 세세요. 그래서 무당 보살분들이 그렇게 탐을 내셨어요. 너는 신 받아야 된다. 너는 신을 모셔야 된다. 엄청 탐을 내셨어요. 막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 때는 그 화장실이 잘 안 돼 있는 집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네.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죠. 푸세식에서 막 귀신 보고 이모 막 부르면 막 달려오셔가지고 막 돌 던지면서 이게 어디라고 막 할 정도로 되게 기가 엄청 세신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 많은 보살 이모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이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7살, 6살 한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이모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소식을 잘 모르지만 네. 너무너무 예뻐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그 이모네를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니까 이모가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아유 우리 치카추 왔냐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근데 갈 때마다 그 집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고 그 앞에 과자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과자가 많았는데 그게 약간 제사 음식이랑 비슷하게 한 며칠 뒀다가 먹을 수가 있대요. 애기 동자 그 영혼이 이렇게 먹고 이제 갖고 놀고 그 다음에 그걸 취해도 되는데 이모가 제가 오니까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닐봉지에다가 까만색 비닐봉지에다가 그 있는 거를 막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치카추야 오늘 그냥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이모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자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엄마랑 자고 가기로 했는데 되게 작은 방이었어요. 딱 성인 2명 이제 7살짜리 꼬마 하나 딱 누우면 꽉 차는 약간 그런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 머리맡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위로 살짝 눈 뜨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비닐봉지가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쫙 하면서 근데 그 담아주신 장난감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담아주신 장난감 중에 왜 파티할 때 끼 불면 말려있다가 뿡 앞으로 나가는 거 있죠.
그게 비닐봉지 안에서 뿌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정말 다들 뭔가 막 이럴 것 같지만 이게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다들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뭔 상황이지? 그다가 저 어렸잖아요. 애기니까 뭐야 이게 무슨 나는 꿈인가 했는데 그래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님이 느낀 거예요. 엄마님이 눈을 뜨고 있고 얼어붙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거기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운데 자고 있었거든요. 이모 옆에. 그래서 엄마가 언니 이러고 발로 깨우셨어요. 예. 깨우니까 갑자기 이모가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엄마랑 저를 보더니 자기 이불을 이렇게 머리끝까지 샥 하더니 야 너는 애기 데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야 니들 빨리 자라고 야 아무 일도 아니니까 자 이러더니 근데 그 이불 이렇게 덮은 사이로 이모를 살짝 쳐다봤는데 이모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뭐라고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옥수수 과자, 그다음에 막 사탕 그거 양파링 막 알리가 진짜 다 찢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커서 들었는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게 자꾸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모가 나를 이뻐하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이게 내가 갖고 놀지도 못한 장난감이랑 과자를 가져가네? 하고 화가 엄청 난 거래요. 애기 동작 그 영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동자승 영혼 같은 경우는 영혼이 맑아야 볼 수 있대요. 오, 착한 귀신이라서. 네네. 근데 화는 났는데 착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엄마한테 그날 기억나세요? 하고 물어보면 엄마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지만 그런 존재를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키워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인데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외가랑 더 친했어요. 외가밖에 없어가지고 외가랑 훨씬 친하다 보니까 이제 외가랑 그 교류가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니 깔깔깔깔 웃으세요 혼자서. 그래서 나는 그냥 무슨 일인가 했죠. 근데 둘째 이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참나 웃긴다고 뭐 이런 일도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둘째 이모가 40년 정도를 불임인 줄 알고 사셨어요. 오. 불임인 줄 알고 살아가셨는데 그래서 애기들 너무 예쁜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계모고 우리 둘째 이모가 친엄마다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모가 저를 진짜 예뻐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외할아버지가 진짜 예뻐해 줬어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를 또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둘째 이모가 끼가 엄청 많으셔가지고 막 강변가요제 막 대학가요제 막 나가시고 가수를 꿈꾸시던 분인데 할아버지가 딴따라라고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다 밀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 뒤로 이제 이모가 그 꿈을 접고 아버지께 무서워하면서 자라난 약간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제가 예술계통에도 불구하고 맨날 머리 노랗게 빨갛게 하고 하면 할머니는 라이터 들고 쫓아오시거든요. 다 태워버린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원래 둘째 이모한테 그렇게 엄격하셨는데도 이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는 내비두라고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뒷배경을 놓고 이제 다시 전화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모가 40년을 이제 불임인 줄 알고 사셨는데 제가 고3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딱 2주 후에 이모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40년을 불임인 줄 알고 별 검사를 다 해보고 정말 별의별 걸 다 알아봤는데도 임신이 안 됐었는데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2주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모가. 그래서 집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 친척 동생이죠.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만 친척 동생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친구예요. 이모가 엄청난 이제 노산의 나이로 친척 동생을 힘들게 낳았는데 저랑 정말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난 거예요. 오. 정말 저는 분명히 저희 엄마가 따로 있고 우리 둘째 이모인데도 정말 저랑 똑같이 생겼고 하는 짓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말을 진짜 빨리 배웠어요. 어렸을 때. 네네. 정말 3살 때 모든 언변을 깨칠 정도로 말을 엄청 빨리 배웠는데 저희 친척 동생도 말을 엄청 빨리 하는 친구인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네. 말도 엄청 빨리 깨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육아를 처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4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전화를 받을 딱 그때. 근데 이모가 육아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기가 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모가 혼을 내면 아기가 아기답게 그냥 뭐 울던지 뭔가 엄마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엄마가 여기다 두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요. 정말 말도 또박또박 이렇게 하고. 오. 4살짜리가. 그 이모가 뭐 때문에 혼났는지는 못 들었는데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대요. 그래서 혼이 막 나가지고 엄청 서러워하면서 방으로 혼자 들어갔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있다 갑자기 이렇게 탁 나오더니 엄마! 이러더래요. 아까 막 훌쩍훌쩍 울며 들어가던 애가 다시 엄마!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너 뭐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혼내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혼내준다고 했거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그때부터 약간 뒷목이 싸해지더래요. 뭐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혼내니까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엄마 혼내준다 그랬거든? 이러더래요. 예. 이모가 그때부터 소름이 막 끼치기 시작하더니 너 무슨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네 아빠! 이러더래요. 이모 입장에선 얘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아? 말도 안 되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게 외할아버지야라고 해준 기억이 없대요. 이게 할머니네 집에 가야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앨범에 할아버지 형제들이랑 찍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나서 앨범을 갖고 꺼내와가지고 탁 피고 할아버지가 6형제인가 7형제인가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양복 입고 쫙 서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그랬어요? 했더니 여기 우리 할아버지! 이러길래 그 순간 핸드폰이랑 친척 동생을 들쳐업고 맨발로 뛰어나오셨대요. 소리도 못 지르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큰 번화가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누구야 나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냐 나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둘째 이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으니까 네. 이게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내가 힘들게 이제 너한테 자식을 보냈는데 네가 감히 그 자식을 이렇게 혼내냐 이러면서 자기가 혼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발로 애를 들쳐업고 뛰어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 나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고 나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엄마는 아빠가 무서워 아버지 오셨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대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뛰쳐나오면서 하면서 그렇게 막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진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집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 만약에 뭐 낮잠을 자다가 왔으면 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말 그렇게 막 싸우고 나서 들어간 지 한 5분 10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이모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가 그냥 방에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쑥 내려왔대요. 천장에 쑥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그랬냐고 할아버지가 혼내주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큰일 났다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혹시 친척 동생아 우리 아버지가 뭐 입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는 좀 궁금하니까 또 이제 생전에 제가 항상 보던 그 모습이 많이 늘어난 하얀 런닝에 겨울에는 그냥 긴 바지, 무채색에 가까운 긴 바지 혹은 항상 반바지 그리고 약간 체크 무늬 셔츠 같은 거 입고 계셨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손으로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그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엄마 혼내준다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희 친척 동생은 단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서 잘 크고 있답니다. 아, 그렇지.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네. 혼나는 게 이렇게 힘들게 보내줬는데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드셨구나. 여기까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제 우리 이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네. 큰 이모가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굉장히 기가 세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너는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이모는 거절을 하면서 살아오셨대요. 근데 그럼 보통 신병이 난다고 들었는데 이모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 생각엔 그때 그게 신병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모가 20대 때 엄청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때는 고아도 많고 결식아동들도 많고 이럴 때여가지고 맨날 고아원에다 쌀 기부하고 동네에 못 먹고 이런 애들은 집에 데려와서 맨날 밥 먹이고 20대 때 봉사를 엄청 많이 하면서 살아가셨대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다리 한쪽이 약간 괴사하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큰 이모의 20대 때면은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 알아도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계셨대요, 이모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우리 큰애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는 그날따라 다리가 정말 너무 아파서 잘라버리고 싶었대요. 내가 다리를 자르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딸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대에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없으면 내가 동생들을 부양할 수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러다가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모 다리에 군데군데 그 푹푹 파인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죽겠구나 싶었대요. 너무 아파서 내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고 그날도 막 울면서 그냥 누워 있었대요. 누워서 이렇게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쯤 된 것 같은데 팍 울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애기 스님이 이모 이러더래요. 예. 근데 이모는 그런 걸 봐도 이제 놀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니? 그러니까 이모 나 들어가도 돼? 이러더래요. 근데 그때 이모가 3층에 살고 계셨는데 창문 밖에서 아기가 톡톡톡 하면서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래 들어가 그냥 그랬대요. 너무 아프니까 정신도 없고 이제 내가 헛것을 보나 보다 그냥 그러면서 들어와 라고 했는데 눈을 깜빡 한번 하니까 바로 자기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다리를 보면서 하염없이도 눈물을 흘리더래요. 우리 이모 불쌍해서 어떡해. 이모 많이 아프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 너무 많이 아파. 그래서 이모 그럼 내가 주물러 줄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주물러줘 라고 하고 그 작은 손으로 다리를 탁 만지는데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다리가 너무 시원해서 이게 이제 내가 헛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니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대요. 정말 오랜만에 고통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잠이 드셨대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다리 통증은 그대로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의원은 알아냈으니까 가자고. 그 병이 뭔지 알았으니까 가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같이 갔대요. 옛날에 조금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할아버지가 자동차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데리고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모가 이제 지금 살아 계시겠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더니 꿈에 애기 스님이 와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 딸 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꿈에서 눈을 팍 뜨자마자 그냥 바로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그 의원을 찾아내서 이제 이모를 치료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이모 종아리에 약간 한 15cm 정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약간 푹 패였어요. 그 살이 돋아나지 못하고 푹 패인 게 있는데 이모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았다라고. 그래서 와 우리 집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진짜로 아마 치카추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많진 않아요. 여기 시들무에서는 조금 이제 모여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지 실제로 밖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 주변에 꽤 많아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들의 양심에 달렸지만 저는 주님께 맹세하고 이게 정말 다 100% 실화인데 이제 이 다음 얘기 그 집에 대해서 키워드 그 집인데요. 이 집에 살던 친구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서 이 얘기는 내가 해도 돼?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집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같이 놀아본 사람으로서 그 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가장 무섭게 들었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갈 건데요. 친구가 이제 6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저희 지역으로 이제 전학을 와서 그때부터 막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친구 이제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 집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일본식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서 온통 목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약간 복도가 있고 네.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가 이제 세 자매인데 큰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친구가 셋째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둘째 언니가 뭔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이사를 가면서 계속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 밤중에 복도 약간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와서 피카츄 나 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왜 무슨 일 했더니 자는데 거실에 자꾸 할아버지가 돌아다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게 친구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둘째 언니의 가위가 눌렸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둘째 언니 방이 있는데 방 구조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방문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내가 밑에서 바라봤을 때 정사각형을 그리고 왼쪽 귀퉁이에 문이 있고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열리는 방문식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가 보고 있는 쪽 이쪽으로 이제 침대가 있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두고 침대가 나란히 두고 자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머리 바로 옆에 옷장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전신거울이 있는 약간 요런 구조인데 누워 있으면 이제 방 밖도 보이고 거울도 보이는 그런 시선인데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눈을 뜨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천장에 어떤 여자 이렇게 그림이 막 있대요. 약간 그 중국 미인도 같이 너무 예쁜 여자 그림이 있었대요. 비녀를 엄청 많이 꽂고 손 딱 모아서 가지런히 5곳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왜 내 방 천장에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는데 너무 예쁘니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림이 눈만 탁 움직이더니 언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로 투둑 투둑 툭툭 하면서 얼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뭐야? 진짜 그 소리가 투둑 투둑 우투둑 툭툭툭 이러고 나오더래요. 예.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머리에 있던 비녀 하나가 문 열려있는 바깥으로 탱탱탱 하면서 나가더래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뭐 고개를 휙 돌려서 보더니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나와가지고 천장을 기어서 벽으로 내려와서 우와. 방 밖으로 나가서 비녀를 이렇게 짚더니 그 앞에 전신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전신거울 앞에 서가지고 머리를 싹싹싹 빗어가지고 머리를 착 올려서 비녀를 딱 꽂더니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갔대. 그리고 기절하듯이 잠이 든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네 집에 있었던 가위 눌린 실화 중 이야. 하나를 아니, 말씀을 진짜 드렸습니다. 천정에서 막 거꾸로 뛰어당기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 우와. 우두두두두 나오더니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소름 끼쳤어요. 비녀를 다시 짚고 와서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머리를 만지고 다시 나갔다는 게 또 해코지 안 당한 게 어디냐. 근데 그 친구가 그 집에 살면서 코피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거기서 예. 그 왜 시들고에도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집이 처음에 친구가 이사 갔을 때 네. 현관문에 정말 빼곡하게 부적이 붙어 있었대요. 이렇게 중간문이 있잖아요. 그 중간문에 부적이 정말 벽지처럼 붙어 있었대요. 예. 벽지처럼 붙어 있었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방문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어머니께서 정말 쿨하게 다 뜯어버리시더니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밖으로 뿌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보통 집이 그런 아니구만. 집이었대요. 네, 보통 집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귀문이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다니는 길. 그래서 자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치카추님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네.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영적인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치카추님께서는 본인께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귀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긴 해. 일반 사람들에 네. 비해서 좀 이렇게 느끼시긴 하나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반응 좋았던 것들을 먼저 대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그때도 엄청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특집으로 또 한번 제보를 드릴게요. 네, 그치. 학교 특집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요. 학교에 귀신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가 사람이 많다가 쑥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국악을 하던 곳이어가지고 더 많았어요. 혹시 치카추님 그 돌비 네. 국악 아니면 뭐 예술고등학교 치면 그 나오거든요, 몇 개? 아, 네. 꼭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학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닌가? 뭐야?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소수정예다 보니까, 예고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보고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제보를 해서 다시 한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치카추님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뿜어내시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학교 특집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시 또 치카추님께서 와, 이분도 표현력이 되게 좋으시다. 그러니까 텐션도 좋긴 하시지만 텐션에 비해서 딱 무서운 이야기 그 장면을 묘사하실 때 정말 또 소름 끼치게 표현을 너무나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카추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다 라는 게 또 많이 느껴졌던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